안녕하세요. 휘황찬란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5주차 때 이제 입덧 지옥을 지나면서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사람의 몰골을 갖춘 것 같죠? 드디어 제가 이제 입덧 지옥에서 벗어나고 임신 중기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입덧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힘들었지만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입덧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왜냐면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고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면은 막 막달까지 입덧을 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초반에 입덧 잠깐 했다가 이제 끝나는 분들도 있고 입덧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워낙 사람들마다 증상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대로 계속 막달까지 입덧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15주차 넘어가면서 입덧이 완화가 되면서 비로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5주차였고 지금은 25주차니까 정확히 10주가 지났네요. 그 사이에 저는 태교 여행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아기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희 아기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희 아이의 태명은 찰란입니다. 찰란이. 저희 채널 이름이 휘황찬란이잖아요. 휘양은 이제 남편 이름 하나와 제 이름 하나를 따서 휘양이라고 지었고 찰란이는 찰란이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찰란이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원했던 성별이 있었던 건 아닌데 친구들이 왠지 넌 아들일 것 같다. 아들맘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진짜 아들이었어요. 아들맘상이 따로 있나?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도 제가 아들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주 사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제가 변화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은 임산부라면 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중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가 눌려서 소화 기능이 되게 떨어지는 시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입덧이 요맘때쯤 끝나니까 입맛은 막 돌고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고통이더라고요. 사실 임산부라고 하면은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원하는 거 막 다 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 막 이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입덧이 안 끝난 건 줄 알고 이제 이 소화 불량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었는데 단순히 자궁이 커지면서 위가 눌려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자궁이 커지게 만드는 그 호르몬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이 원래는 요만한데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그 장기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궁이 이제 많이 커질 수 있게 돕는 호르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자궁만 부드럽게 해서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장기들도 다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가 부드러워졌으니까 이렇게 소화시키는 힘이 또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불량이 된다. 소화불량. 제가 병원 진료 갔을 때 선생님한테 소화불량이 좀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엄청 힘든 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서 일정하게 포만감을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다이어트 할 때도 못했던 걸 임신 중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먹어요. 원하는 만큼 먹고 소화 안 돼가지고 막 배 부여잡다가 또 소화되면은 또 먹고 소화가 얼마나 안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낮 12시쯤에 점심을 먹었다 치면은 거의
저녁 7시, 8시쯤 돼서도 소화가 다 안 된 느낌이에요. 여전히 점심에 먹었던 게 배에 있는 느낌이고, 막 배가 막 고프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점심 먹고 이제 그 사이에 막 간식 먹고 디저트 먹고 이러다 보면은 소화가 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을 건너뛰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 트러블이에요. 오늘은 제가 트러블이 좀 심하지 않은 편인데 얼굴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기고 몸에도 몸 트러블도 되게 많이 생기고 얼굴 트러블 중에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입 주변으로 이렇게 아토피처럼 빨갛게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4주에서 18주 요 정도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웅이 아버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막 하고 나면은 요 코 밑에 부분이 화끈거리면서 따갑기도 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이 입 주변 트러블을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 친구 얘기로는 아들 임신한 사람들이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딸 임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피부가 광이 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는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우연치 않게 또 아들을 임신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기에 들어서면서 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배가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정도로 나왔었는데 20주 넘어가면서부터는 배가 이렇게 확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보면서 언제 배가 이렇게 나왔냐 막 이럴 정도로 배가 많이 커지는데 이 배가 커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허리를 굽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힘들고 신발 같은 거 신을 때도 이렇게 발 뒤꿈치에 손가락 넣어서 신발을 신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슬리퍼 형태로 된 운동화를 많이 신었었고 잠잘 때도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우면은 배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옆으로 새우잠을 이제 계속 자게 되는데 옆으로만 계속 누워있으면 어깨가 엄청 결려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여리로 누웠다 저리로 누웠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잠자리가 되게 불편해졌다. 네 번째가 이제 배가 나옴으로써 태동도 같이 함께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임신 중기입니다. 배가 나왔기 때문에 태동이 느껴지는 거는 아니고요. 배가 나오는 시점에 태동도 느껴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태동은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18주쯤부터도 느낀다고 하고 20주 넘어가면서부터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한 18주, 19주부터 태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초기 태동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방구 참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뽀로로록 하고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초기 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매 주마다 태동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가스 차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낄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뱃속에 다니는 느낌, 또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뱀이 또아리 치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이게 점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잉어가 지금 25주 차에는 꽤 힘이 세져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세게 팍 찰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몸통이 둥 하고 울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다섯 번째는 바로 감정 기복인데요. 감정 기복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산모분들이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호르몬이 너를 띠기 때문에 감정 기복 또한 굉장히 심해지는데 저는 이제 중기 들어서부터는 막 이렇게 짜증나는 감정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쾌한 감정도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에 원인은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불쾌하다.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막, 뭐 때문에 불쾌해. 이런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그렇게 바뀌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여자분들은 생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생리 전후로 PMS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그 감정 기복에 노예이기 때문에 꽤나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의 감정 기복은 좀 더 강도가 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도 갑자기 막, 나 너무 불쾌해, 지금. 감정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남편이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자리를 뜨거나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 정리를 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오겠다고. 6번째 증상은 뭐냐면 바로 악몽입니다. 임신하신 분들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악몽 많이 꾸시지 않나요?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꿨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정말 다양한 꿈을 꾸고 있어요. 특히 악몽 위주의 꿈,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막 전쟁 나는 꿈, 막 별의별 그 불안한 꿈들을 다 꾸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호르몬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인간의 본능에 남아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존재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7번째 증상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거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겠죠? 소변이 정말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가게 돼요. 왜냐면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방광이 눌리니까 오줌이 모이게 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지고 요의가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만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덜 불편한데 밖에 나갔을 때는 계속해서 화장실만 찾아다녀요.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 여기 화장실 있나요? 이러면서 계속 화장실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화장실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8번째 증상은 바로 땀입니다. 이거는 조금 사바사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땀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덥지도 않고 그런데 몸은 차가운데 겨드랑이에만 이렇게 땀이 나고 처음에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물티슈로 닦고 막 화장실 가서 닦고 막 그랬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막 여기 겨드랑이를 막 건조하게도 만들어 보고 막 했는데도 그냥 계속 나더라고요. 이것 또한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신 25주 차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추려보고 정리해본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입덧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언제 10개월이 지나나 막 투덜거렸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어느새 또 이렇게 25주 차가 됐고 조금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또 시간이 금방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막달로 향해 가면서 더 다양한 신체 변화를 느끼겠죠? 그때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휘황찬란이었습니다.